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박건영 센터장이고요. 청소학원에 이제 각 지점에 입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청소에도 입센터가 있고 거기에 부센터장이 상주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분당, 일산, 강북 이런 경우 그래서 그 학원에 입시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교육 쪽, 학원 쪽에서 입시 설명회는 공교육에서 하는 설명과 좀 달리 효용성, 그다음에 아니면 효능, 아니면 어떤 효율 이런 쪽을 좀 더 중시하고요. 1점이라 손해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내 점수로 혹은 내가 어떤 걸 더 잘해야지 대학을 가는 데 유리할까 이런 쪽에 대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입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반영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유튜브나 이런 쪽에 이제 대중적인 설명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입시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현상을 보고 이제 해석해서 저는 현재까지 한 10여 년 정도 수시 배치와 정시 배치를 했고요. 재수관에 있었던 것까지 한 20년 정도를 학생들, 재수생들 정시 배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일점을 잘 알고 있어서 현장에서 어떻게 배치하고 있고 그걸 얘기하는 근거는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신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학교 설명회나 다른 학원 설명회를 보시다가 공통점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올해는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석을 하는 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생각이 좀 다르다 그러면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는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제가 자료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는데요. 우리 교육평가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자료는 전국으로 나가고요. 제가 입센터에서 만든 자료는 청소라고 각 지점에 현장 설명회에서만 나갑니다. 그래서 복사를 했을 텐데 고려대학교 정문이 있는 그 학교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정문이 있는 자료집을 한번 보시면서 이 설명회 슬라이드의 내용이 한 70%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료집은 6편 끝나자마자 만들었고요. 슬라이드는 조금 지나서 어제까지 좀 수정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는 1시간 정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입시에 대해서 얘기, 교육적인 이야기, 그리고 내 아이의 성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의대 이야기, 문과 학생들이 의대 쓸 수 있는 시기가 기회가 더 많아진 거 아세요? 그런 거 하고요. 교차 이슈에 대한 이야기 이외에 무전공 이야기, 이런 얘기와 더불어 올 수능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할까요? 준비되셨죠? 네. 자, 그러면 제가 한 장 한 장 넘어가 볼게요. 네. 6월 모의평가 가채점 분석이라는 부분인데요. 좀 추가된 그런 슬라이드는 여기 보시면서 자료집에 없으면 이쪽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해석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이 표는 이렇게 이번에 6월 달에 시험 본 학생들의 화작과 언어 선택이고요. 수학의 확통 미적 선택 기하고요. 요게 이제 지난해의 그 실제적인 결과입니다. 이번에 가채점이니까 실제 성적이 나오기 전에 추정한 표준점수의 최고점을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1등급 컷이 86이니까 14점 정도 깎여도 1등급이 나오는 거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주목해서 보실 점이 내 아이가 문과는 확통이 대부분일 텐데 고향 외고에서 어머니도 오셨는데 고향 외고는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미적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문과지만 미적 선택한 다수의 이과 학생들 상위권 아이들 표점을 비교해 보시면 지난해 6평이라든가 요표점의 차이와 현재 요표점의 차이는 많이 근접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만점이 아니더라도 저 점수가 의미하는 흐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작과 확통 선택이 문과 학생들에게 점수의 감점으로 다가왔다면 현재 이 6평 이슈대로 간다면 제 해석은 문과 학생들이 전혀 이과 학생들에게 불리하다거나 현실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 점수적 이슈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시험은 모두에게 어려웠는데 결과적으로 자연계 학생들, 이과, 문과 학생 모두 다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선택이 상위권이 많았던 미적이라든가 언매 쪽에서만 아니라 거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도 많은 학생들의 점수 하락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출제를 보고서 이 교육평가원의 출제자들이 6월에서 9월 출제자, 9월에서 11월 출제자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출제하면 교체는 되는데 문항이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끌고 간다고 했을 때 난이도를 좀 조절하고 유입되는 재수생들 생각해 봤을 때 이 기조는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만점 받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청소라고 제가 브랜치를 여러 군데 다니니까 분당 청소라인데요. 분당 청소를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너 어떻게 공부했냐 하니까 일단은 그 친구는 대졸입니다. 대졸. 군대를 졸업했습니다. 웃어주지 않으시는군요. 아무튼 이제
군대를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는 좀 서울에 있는 명문대 공대를 다니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하고 상의해서, 어머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상의해서 결정을 해서 이제 재수를 했고, 그 친구의 특징이 있대요. 담임선생의 특징. 일단 오면 앉아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제가 얘기하니까 수업이 그렇게 재밌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업을 다 듣고요. 그 수업을 듣는 게 공부가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10년 전에 재수할 때와 지금이 어떤 차이가 있나 라고 느끼는데, 요즘 아이들이 콘텐츠 중심으로 많이 본다면, 강사를 많이 따라간다면 이 친구는 그냥 수업 자체를 이해하는 쪽으로 간다는 게, 제가 초창기 재수반 담임할 때 그 모습과 비슷해서 많이 공감을 했고요. 아마 이번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잘 보시면 그런 얘기합니다. 자, 아이들이 시험 봤는데 왠지 내신형 같아요, 이런 기분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유형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나오지 않은 게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출제하실 때 학생들이 이제 상위 그룹이 많은 학교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구석에서 내죠. 그리고 지문을 길게 하거나 제시문을 길게, 요건 안 했어요. 대신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을 많이 내는데, 지금 보시면 화법작문과 언어매체, 그러니까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출제의 특징을 보니까 학생들이 적절한 거하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요즘 시험이 그렇죠. 오지선다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국어 시험입니다. 적절한 것들 고르는 시간과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시간, 어느 시간이 더 빨리 혹은 더 늦게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적절한 걸 고르는 게 시간이 걸릴까요?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게 시간이 좀 덜 걸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질문이 조금 어렵거나 그런데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적절한 걸 찾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걸 5개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국어 시간에 시간 관리에 있어서 적절한 걸 찾는 것이 의외로 문항의 길이와 상관없이, 제시문의 길이와 상관없이 시간이 걸릴 거 하나 하고요. 이건 제가 이제 재수반 국어 강사를 약 10여 년 하고, 그리고 입시를 이제 와서 하는 경험을 말씀드리고, 현재도 지금 재수반 이외에 단과에도 국어 강사로서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예전에 3점짜리가 있으면 3점짜리가 역배점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거나 오히려 쉬웠거든요. 잘 보실 때 문제를 풀 때 3점이라고 붙어 있으면 보통 2점이 만점, 2점짜리인데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3점짜리는 아무래도 난이도가 어렵다는 얘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 그래서 이번 국어 시험의 특징은 제가 이제 일단 교육적으로, 수업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걸리게 되는 것들을 선지를 고르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것, 이 부분하고, 난이도 3점짜리의 문제를 어렵게 내버리니까 그 문항은 당연히 오답률이 높겠죠. 그래서 점수가 많이 깎인다, 이런 부분들을 유평 쪽에서 보시면서 감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유평 그 친구, 아까 만점받은 친구가 옆에 이제 원장님과 같이 얘기했는데, 야, 너 부평을 한 2개, 3개 틀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악담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어머니가 와면 아실 거예요. 너무 방심하고 자만하면 안 되니까 왜 틀렸는지를 알고 그래야지 수능에서 좀 겸손하게 돼,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방식이나 해석이 다르지만 그렇다는 얘기고요. 요거를 하나 입시적으로 하나 얘기를 안 하고 왔는데, 네, 47, 148, 이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앞에 말씀드린 똑같이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이 이제 내신을 화작을 따면 잘하니까, 유리하니까 화작을 그대로 끌고 갔다면, 재수생들은 재수하면서 이제 화작했던 애들이 원매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바꾸는 이유가 높은 표점 때문인데, 현재 이 상황으로 보면 화작 선택해서 화작으로 계속 가라. 예전 같으면 유평 가지고 바꾸고 그랬는데, 올해는 화법작문과 언어 매체의 평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가능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출제자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하는 시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국어와 다음 수학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수학에 대해서는 제가 제목을 패턴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수학은 뭐 수험이 나오면 그 뒤에 주관식이나 어려운 문제, 11번 문항, 그리고 이제 22번 문항 이런 등등해서 앞에는 수열, 뒤에는 미분이 나온다면 이번에 바뀐 패턴이랄지, 보통은 이제 뒤에 30번 문항이, 뭐 저도 메디원반 담임 아이들 좀 상담하고 그러거든요. 메디원이라고 하면 이제 의대 가겠다는 최상위권 아이들인데 30번 문항을 많이 틀렸는데, 그 이유가 막상 나중에 풀어봤더니 쉬운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어려울 줄 알고 안 풀거나 이건 미뤄뒀던 겁니다. 근데 앞부분에 이번에 오신 수험생들, 재원생도 알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연산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연산, 계산의 시간이에요. 계산은 실수하면 틀리는 게 수학이고 주관식 감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은 킬러는 없어요. 그래서 30번 못 푸는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던 게 이걸 어렵다고 생각해서 미리 손을 안 대고 앞에부터 쭉 풀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킬러 문항이 수학이 있는 게 아니라 연산에 의해서 갑자기 풀다가 5를 대입해라 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계산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내신 얘기했죠. 이번 시험의 특징은 왜 침착한 아이들, 왜 꼼꼼한 아이들 있죠? 왜 섬세한 아이들, 왜 내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왜 정리 잘하고 잘 외우고 꼼꼼하잖아요.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연산 같은 거에 대해서는 상위권 애들 실수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연산의 시간이 길다라는 부분이 변별력을 작용했으니까 특히 재수생들은 지난해 경험도 있겠지만 고3 학생들이 이번 경험이 처음이어서 좀 어렵겠지만 맥락은 변별력은 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연산에 많이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교육적인 부분, 출제적인 부분 같고요. 입시적인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1, 147.5, 150 이 부분은 각각의 기관이 있습니다. EBS, 종로, 대성, 이투스, 메가스터, 진학사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제 가채점성을 입력하면 그거 가지고 표본을 만들어서 환산을 해내는데 저희가 평균을 낸 겁니다. 평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투수지만 이투수에 있는 것만 내는 건 아니고 전체 평균을 내본 거죠. 추정을 해서요. 그래서 평균치를 냈더니 이와 같더라는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화작 선택자들의 표점 만점이 높았던 것처럼 확통도 이번에 보통 아이들 쉽게 나오는 부분을 먼저 풀고 위키에서 국어도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선택 과목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이 수학 같은 경우도 확통 같은 경우도 공통과 선택이 모두 좀 난이도 있게 시간을 많이 출제하고 그 부분이 그대로 미적에도 연결되면서 이와 같은 패턴의 점수가 국어와 마찬가지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자연계 학생들도 있겠고 제가 설명해 보면 요즘에 한 7대3 많게는 아니면 6대4 이런 비율이 있긴 한데 자연계 학생들은 주로 교차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산 청솔 아이 중에 고대 문과 붙은 아이가 있어요. 걔가 교차로 붙은 아이입니다. 한 달 재수하러 왔다가 다시 고대로 갔습니다. 도저히 못 있겠다.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시험 자체는 교차를 통해서 상위대하고 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은 일단은 안 될 것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서운해하지 말고요. 의대 쪽에 1,500명 원 이슈가 더 큰 것도 하나 참고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학 얘기를 진행할 텐데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계속 나가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네. 우리 앞에 있는 학생도 뒤에 있는 학생도 네, 좀 수긍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영어. 이 영어 쪽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우리 교무실장님 뒤에 오세요. 재수반에서 영어를 꽤 오래 가르칠 분이라서 영어 얘기는 그분에게 듣긴 하는데요. 영어가 매우 어려웠어요. 지난해도 제가 평소 1등급 받던 아이가 88.2등급 받았거든요. 물론 그래도 중앙대, 약대와 서울대를 붙었어요. 근데 이게 절대 평가 제도 안에서는 80점이 안 나오면 3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더더욱 바로잡을 기회가 없거나 물론 다 내려가면 어쩔 수 없겠으나 수능 최저 쪽에 대한 부분도 영어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혹은 그런 부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사탐으로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영어는 우리 교무실장님 잘 얘기해 주실 거고요. 자, 사탐. 사탐이 시험은 왜 어려워야 된다는 얘기를 댓글에 많이 쓰세요. 그렇죠. 그래야지 변별력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에게 나름의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을 텐데 과거에 사탐은 11과목이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을 거의 안 하시거나 그리고 아이들이 좀 공부를 좀 덜 한다 싶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몰라도 좀 쉽게 내신 경향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표준 점수를 낮게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 올해 점수는 67, 71, 77 이렇게 해서 표점 만점자가 높다는 얘기는 과거와 달리 이 점수가 매우 높은 표준 점수를 기록했다는 얘기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은 실제로 사탐을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너무 쉽게 내서 다 만점인 경우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개념이 변수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도 왜 선행하다 보면 엠파이어 이건 알아도 황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외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윤리사상이라든가 이런 거 철학 쪽인 거고요. 또 생활윤리 같은 도덕 쪽인 건데 이런 쪽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면 그만큼 성적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은 재수할 때 개념부터 하거든요. 우리 부천 지역은 올 수시
수시로 많이 올인을 하고 또 그리고 사탐도 고3 때 배웠던 걸 그대로 끌고 가거나 고2 때 배운 걸 다시 한번 하기 때문에 아마 정리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걸 인정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 수업을 하지 말아라. 학교에서 수능 특강 나간다고 해서 그걸로다가 대비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입시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는 동아시아사입니다. 세사는 세계사고요. 이런 인과관계나 암기 과목에서 표준점수가 높았습니다. 분명히 이거 보고 웃는 아이들이 있겠죠. 실제로 정시에서는 이 점수가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요. 100분이라는 걸로 반영이 되는데 시험이 어려우면 100이 안 나오고 97이나 96이 나옵니다. 실제로 첫해 사탐이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폭망했던 애들이 문과 애들, 특히 국제고 외고 애들이 정시를 다 폭망했죠. 사탐이 너무 쉽게 나오는 바람에. 근데 올해는 그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험은 어려워지겠지만 꼼꼼함이 변별력이라고 한 이유는 뒤에 이제 이과 얘기 나오겠지만 이번 그 시험에서 윤리 쪽에서 듀이에 실용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애들이 듀이 하면 일단 배웠던 게 다 고등학교적이고 시험 문제의 내용도 안 나와서 소홀히 했거든요. 근데 그 것들을 꼼꼼히 알거나 익혔던 애들은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반면에 야, 이런 건 안 나오거나 대충 봐도 되는 거야 라고 했더는 이 부분에서 많이 좀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탐 꼼꼼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야, 이거 내신 시험하고 비슷한데 뭔가 시간이 많이 걸려. 그리고 지역적인 데서 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 시험의 특징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큰 불만이 없을 테니까 상위권 변별력 있죠. 사탐에서도 높은 있죠. 아무도 시험 출제자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어려웠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1점이라도 높게 있거나 또는 변별력 확실한 걸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속성상 그런 부분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과탐 쪽인데요. 과탐은 반대입니다. 아마 이번에 시험 본 이과 학생들은 첫해 사탐 본 인문계 학생들의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허탈하죠.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했는데 다 만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분은 좋은데 나중에 채점할 때 다 기분 좋을 수가 없는 게 표준 점수가 낮아집니다. 보시면 여기 68점, 69점 만점 표점인데 나머지 등급의 표점도 더 낮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이와 같이 과거 사탐의 표준 점수 만점자와 비슷해졌고요. 일부 이제 생명과 지학이 좀 어렵게 난 부분들, 아마 지구과학이 어렵게 나는 거 워낙 다수가 선택하잖아요. 동점자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원래 과탐하는 단기 출제자 선생님들은 의대 같은 상위권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많으니까 어렵게 한두 개 킬러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도 생명하고 지구학이 워낙 다수가 이제 시험 보니까 거기에 변별력은 주었습니다만 물화를 쓴 아이들, 주로 이제 공대 간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에게는 시험이 쉬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과탐에 대한 이야기를 훑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투 과목이죠. 여전히 투 과목은 지난해와 똑같이 고표점 현상이 있습니다. 높은 표점이죠. 아까 보셨던 70점 초반대와 완전히 다른 표준 점수인데 걱정하지 마실 게 사탐은 정시에서 100분위로 과탐도 마찬가지 100분위로 반영이 되고요. 서울대나 일부 의대만 이 표준 점수 그대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략적으로 화학 2를 선택한 아이가 있어요. 서울대 점수로 걔가 원점수는 43점 받았거든요. 표준 점수가 73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붙었던 것이 바로 이 2 효과인데 혹시라도 나는 2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럼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높은 표점도 있지만 시험이 어려우면 100분의 100이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텐데 요걸 위해서 좀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얘기 보여드리는 거 더불어 자 요거 보세요. 일단 사탐부터 먼저 자 100분의 100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99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저는 이제 계속 입시의 흐름을 아니까 사탐이 96 나온 아이들 많았습니다. 50점 만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서 100에 가까운 그런 100분위가 나오고 요거 가지고 환산해서 요 표준 점수가 약간 변환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사회탐구에 있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특히 사탐을 선택한 자연계 일부 학생 또는 인문계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일 것이다. 그리고 사탐 반영비가 높은 학교를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사탐을 잘 보면 혹은 과탐, 탐구를 잘 보면 대학을 잘 가는 그런 정시학교도 정리한 것들을 자료집에도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입시적으로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요거까지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제 얘기는 이제 어떤 해석으로 가냐면 이번 6평은 지난해 6평과 너무 다르다.
매우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그 어려워진 과정이 출제자의 나름의 조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자 보시면 현재 이렇게 과학탐구의 이 부분 보시면 백분위가 아까와 달리 100이 어디 갔어? 98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변화표준점수 썼을 때 100을 받지 못하고 98부터 시작하는 손해 현상이 있고, 교차한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 100분위 100을 맞지 못한 상태에서 또 표점수 높지 않은 상태에 교차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워졌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들끼리의 경쟁 안에서는 시험 난이도 같이 쉬워지고 어려워지면 크게 상관이 없으나 교차 이슈가 있다라든가 혹은 나는 사탐 하나 할 거야 말까 고민한 이슈가 있을 때 제 결론은 만약에 이과다 근데 생명과학이 3, 4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그러면 교차하는 부분, 사탐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저는 작년부터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학교 가서 문과 이과만 하면 촌스럽다는 얘기 듣습니다. 요즘 문과 이과 부분 없습니다. 융합이에요. 선택이 다양할 뿐인데 과탐과 사탐 하나 선택하거나 사탐도 선택한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과탐의 표점의 나름의 하락 또는 사탐의 표점의 상승이 사실은 문과는 문과의 길로, 이과는 이과의 길로 가는 어떤 흐름으로 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슈는 무엇이다 라고 하면 시험은 모두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 대신 어떤 식으로 어렵게 나오는가, 내신형으로 꼼꼼하고 지역적으로 공부한 학생들, 개념을 이해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컨텐츠, 강사 선호도에 앞서고 그걸 먼저 했던 학생들을 추월할 것이다라는 게 제 예상이고, 그게 이제 바로 더 뒤에 나타난 부분에서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서강대 화학과, 여기 어머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제 공부 잘했는데 약대가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지고 서강대 화학과를 다니다가 다시 반수하겠다고 오는 친구도 봤습니다. 그래서 왜 반수하냐 했더니 서강대 공부 많이 시키는 거 아시죠? 한 학기 공부해봤더니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재수하는 게 나은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우수에게 그래서 서강대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부를 세게 시키지 마세요. 제발 시험 입시할 때 출석 체크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의대 얘기가 좀 시작이 되고 탐구나 무전공 얘기할 텐데요. 의대도 의대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 이슈는 문과랑 연관이 있습니다만, 현재 의대 가겠다는 친구들, 제가 경북대 의대 지금 다니는 친구가요, 다시 반수를 결정한 이유가 자동 반수입니다. 요즘에 의대 때문에 왜 파업 있잖아요. 교수님이 일단 수업을 안 하고 지금 등원했는데 입학했는데 2달 동안 수업을 못 했답니다. 선배님들이 몇 개 수업 들어가면 눈치 준대요. 그래서 그냥 기숙사에 있는데 아무것도 못한대요. 자동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 증원이 됐단 말이죠. 등등으로 해서 요즘에 1학기, 그러니까 소위 반수한 이슈 아이들, 여기도 반수 생각하는 친구도 왔을 텐데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 의대 증원의 이슈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를 제가 간략하게 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원래 의대는 이와 같이 3,000명이었습니다. 약대가 이제 1,700명이었는데 첫 해는 2022학년도에 이제 1,60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고요. 주로 정시 위주로 뽑았던 약대. 보통 순서가 의치, 한수, 약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약학 쪽에 대한 부분은 대학도 37개로 많고, 게다가 거기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조금 더 입결의 그 하락이, 입결선이 좀 낮다라는 것들이 요 서열과 상작용한 것 같고요. 아무튼 의대 쪽에 대한 부분을 의대만 보지 말고 치대 약대 쓴 애들이 여기 의대도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지방거점 약대 쓴 아이들이 의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바로 요 인원 1,509명. 인원이 약간 달라지는 건 정원 외, 정원 내 이런 이슈도 있고요. 차이과대라고 포천 중문의대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의전원을 뽑아서 그 인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3,000에 1,500 와서 4,500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메이저 의대가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디서 뽑는가 이거. 교과도 있고 종합도 있고 논술도 있고 정시도 있는데 어디서 많이 배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관심사가 큰데 제가 그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현실적으로 여기가 많이 뽑는구나, 증가했구나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표는 지금 여기가 이제 메이저 의대, 소위 의대를 좀 서열화 시켜봤고요. 입결 점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가 지역의대 전형, 아무래도 수도권은 지역의대 전형에 해당이 되지 않죠. 울산대는 지방대 의대 맞습니다. 지방이 있으니까요. 성대도 수원이 있으니까 지방으로 처리해서 또 인원도 40명이어서 증원의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지역인재 중심의 증원이 있었고 그 인원이 이제 지역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표는 50명이다 라면 50명이 현재고요. 지난해 25명이 좀 다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5명 뽑았는데 올해 5명 늘어서 10명이 됐다는 얘기고요. 성대 정시는 지난해 10명밖에 뽑지 않았으나 40명이 늘어서 50명을 뽑습니다. 이와 같이 메이저 의대에서 종합과 정시, 특히 정시 쪽의 인원이 가장 많이 늘었고요. 아무리 지역의대 쪽으로 뽑지 않으니까. 그리고 종합전형으로 뽑습니다. 근데 종합전형 쪽은 일반고에서 종합전형 의대 가기가 쉽진 않아요. 그리고 또 뭐 경희대 의대 이렇게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학교는 여기가 절대 안 된다는 부분은 서류를 좀 세게 보기 때문에 그렇고 과거 영재고 애들도 수시를 넣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내가 의대 갈 때는 교과 또는 종합전형 중에서도 일반고에게 유리한 또는 이제 여기 뭐 상상고 줬다면 상상고는 경북대는 아주 코드가 맞죠.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넣으면 되는데 지난해라면 나 종합전형에 원서를 넣기가 두려웠다라고 하면 올해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할 만한 인원이 상당히 늘었다는 얘기고요. 가천대 의대가 논술을 신설했습니다. 고대만 논술 신설한 게 아니라요. 의대 논술 40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은 겁니다. 우리 길여사님의 의지 대단하시죠. 학교 투자도 많이 하시고요. 여기가 의사 되는 애들이 또 꽤 선호합니다. 가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시설, 뭐 여러 가지 장학금 등등 해서 이런 부분도 학생들이 나는 의대를 논술로 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증원을 중심으로 해서 원서를 쓸 필요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말고 지역의대는 왜 알아봐야 되는가라고 하면 자, 이게 지역의대 쪽인데요. 이건 내 아이의 의대 지원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내신 1.3, 1.4 나오면 뭐 고신대라든가 아니면 뭐 지방의 약대라든가 아니면 덕성여대라 이렇게 약대 쓰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인원이 늘기 전이니까 매우 치열하였다면 이제 지역 애들이 내신이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인원이 많이 되니까 보통 한 학교에서 일반 고에서 한 2명 의대 갔다면 올해는 이렇게 많이 뽑으니까 2배 정도, 3배 정도 인원이 늘겠죠. 그리고 그 말은 아이들이 이제 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신이 무적인 아이들이 교과를 썼겠죠. 1.0에 수렴한 아이들이. 근데 이 인원이 많아져 버린다는 얘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붙으면 과연 소위 수도권의 의대에 교과 전형이 많지 않거든요. 종합 전형 넣어서 다 떨어진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거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교과에 붙는 아이들이 많이 이쪽으로 눌러 앉을 거고 그렇다면 예전에는 지역도 쓰고 아니면 일반도 쓰거나 아니면 혼합 썼던 아이들이 지역으로 그냥 몰려가서 안주하거나 합격을 거기 산다고 봤을 때 이렇게 일반 전형 이쪽은 우리 부천에서도 아이들 원서 쓸 수 있는 교과 전형이고요.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정시도 이렇게 인원이 지금 이렇게 음영 있는 부분 플러스 있는 부분이 늘어난 인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좋겠다. 그래서 경쟁률 분산 추합 이탈일 수 있죠. 물론 충남대 의대에 붙고 한림대 의대에 붙으면 한림대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고민을 하거나 이렇게 할 거고 고려대 의대에 붙으면 바로 튀겠죠. 바로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문과는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데 소위 수시에서 이제 뭐 교차는 이과 애들이 하진 않습니다만 정시에서 상위권 애들이 다 이렇게 다 가버리면 수시건 정시건 문과 상위권, 소위 서울대 경제를 쓴 아이, 서울대 경영 쓴 아이, 자연대 아이들이 많이 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자리에 문과 아이들이 차지하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여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실제로 이제 입결이 예전에 제가 파주에 있는 아이한테 상담했었는데 생기부가 너무 없어요. 내신 1.7이더라고요. 1.7에서 1.6. 그래서 제가 지금 걔는 또 계속 마찬가지로 서강대네요. 그래서 수시로 교과로 서강대 붙긴 했고 나머지 다 떨어졌어요. 생기부에 별 내용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시 재수해서 메디컬 가겠다고 하는데 저쪽 지방 경상군대 약대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아슬아슬하다고 하니까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멀어서. 그런데 이제 역시 늘어나는 인원을 중심으로 보시면 여기도 이 지역 아이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가겠죠. 굳이 똑같은 대학을 둘 다 쓰진 않을 테니까 여기로 몰려가게 되거나 그런 거 하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1.6, 1.7 아이들도 굳이 경상국립대가 아니라 조금 더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에 가까운 약대로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교과 전형에 뽑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곱하기 3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근데 경쟁률 떨어지겠죠. 뭐 9대1 하던 게 3대1 되겠습니다만 전 그것보다 그런 거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최저를 얘기 안 하더라고요. 최저를. 여러분 여기에 최저가 상당히 높습니다. 최저 없는 교과 전형은 거의 없어요. 한두 개 학교 빼고는. 과연 지역인지에서도 최저가 있긴 하지만 낮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려워진 수능에서 현역 아이들이 다 맞출까? 아닐 겁니다.
빈자리가 여기 있더라도 난 못 쓰는데 지역인재라서가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못 쓴 아이들이 있잖아요. 다 뽑으려고 했는데 인원을 못 채웠어. 그럼 우리 재원생 알죠? 수시에서 못 뽑으면 정시로 뭐 한다고 하죠? 우리 재원생님 얘기해 주세요. 네, 거기 하얀 입은 잘생긴 우리 원빈처럼 생긴 남학생. 네, 그 학생 얘기해 주세요. 정시로 뭐 한다고 하죠? 네, 자기가 원빈인 줄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겸손하네요. 그래서 이원한다고 이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 인원이 있잖아요. 왕창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교과로도 이원할 수도 있지만 교과는 이미 수시니까 이거 안 되겠죠. 여기로 이원하죠. 이게 다 수시니까. 여기를 못 뽑은 인원들이 이쪽으로 이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올해 입시의 큰 특징일 거고, 저는 이제 배치를 하니까 어디까지 쓸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저라면 바로 이 최저 미충족과 교과 합격선을 고려한 소신 있는 지원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대도 꼭 서울교대만 교대가 아니잖아요. 의대도 물론 메이저 의대 쪽이 교수가 되고 그런 길이 좀 유리하겠으나 의사가 되고 개업한다면 굳이 의대가 혹은 뭐 메디컬이 차이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의대 증원으로 어느 정도 입결이 빠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하락표를 많이 그렸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는 입센터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메이저에서 보셨던 것보다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만드는데요. 아예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는데요. 마치 배치할 때 머릿속을 보여주는 것처럼 너 지난해 같은 상위 누적 2.2 바깥으로 나가면 의대 안 됐잖아. 고신대 의대 끝자락 부산에 있죠. 여기밖에 안 됐잖아. 지역이라면 부산의 지역의 고신대 의대밖에 안 됐다면 이제는 이게 옆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더 낮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0.3 정도, 그러니까 지난해 받았던 그 위치에서 0.3 밑으로 내려가도 인원상 대부분 다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됩니다. 또 그리고 상위 누적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준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위치고요. 전국적인 내 수능 성적의 위치 이런 걸 보시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입결이 형성된다고 봤을 때 서울대는 여기는 이제 매니아 애들이 가니까 여기 입결이 높고요. 나머지는 아이들이 좀 이탈을 하기 때문에 또 입결도 좀 낮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낮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자, 지난해 저희가 이제 합격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은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동의를 얻어서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지난해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약대, 동아대, 의대, 그 다음에 서울대 전기 정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언어 매체를 90점 받았는데 139 표준 점수, 89점 원점수, 137점 표준 점수, 정시는 표점으로 가니까요. 영어는 2등급이어서 밑에 했고요. 물리학은 1, 그 다음 화학은 재수하면서 2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받은 요 위치는 상위적 0.9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정도면 고신대나 동아대가 밑에. 역시 예상된 이 학생은 동아대, 의대, 추가 합격, 최종, 정말 나중에, 그리고 이제 중앙대, 약대를 예비번호 없이 바로 합격, 추가 합격이긴 하죠. 그리고 전기정보를 합격했습니다. 이 학생이 어디 다니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이 학생이 만약에 올해 점수로 요걸 받았다 그러면 직업의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상위 0.9 정도면 현재 입시 늘어나는 인원을 봤을 때 직업국 의대라고 하면 지방 거점 국립의대를 지원하면 합격하거나 약간 추합이 있겠지만 돌면 합격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현재 위치에 큰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금년도 증원에 대해서 여기 오셨으니까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조금 지루하신 분은 문과 학부모이면 문과 학생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의대도 문과 가는 날이 올해 더 크게 열립니다. 자, 보시면 의대 안 가도 되긴 합니다. 아까 보여줬던 걔 있잖아요. 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 같습니다. 네,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인원 증가 이렇게 있는데 수도권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늘어난 건 많이 늘어났고, 인원도 보세요. 경상권 늘어났는데 요걸 우리는 여기 이용해야 됩니다. 지방에서 많이 뽑는다고 지방 애들이 다 가지 않고 그 빈자리가 정시로 넘어온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복습상에 얘기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건 있습니다. 서현고 이공계 합격선은 매우 떨어질 것 같고요. 또 이미 제가 아는 서강대뿐만 아니라 성대, 한양대, 공대 아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반수를 결심해서, 그리고 실제로 또 지원해도 합격선이 올해는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역시 치대 약대 쓸 아이들이 의대로 가게 되면 지방의 약대, 순천대 약대, 세계 수능 반영이 굉장히 위치 높지만 약대에서는 좀 약한 약대죠. 거기는 당연히 입결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종과 정시의 증원 영향력이 어디에 갈까를 보면 부산대와 관동대, 부산대를 가겠죠? 이대로는 가톨릭 관동대는 학생들이 후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발생해서 나는 그래도 부산대 갈 거야 쪽이고요. 관심 없는, 어차피 수시는 6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관동대 쪽에서 허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듭니다. 그러면 이 직업국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여기 직업국 쪽 있죠. 지역인재 비율이 높은 대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두 뽑지 못하겠는 걸 이런 부분에 나름의 반사 효과가 있다. 그 학교가 어디냐? 수시 또는 정시에서 아까 부산대를 선택하게 되면 고신대 동아대가 비겠죠. 부산 애들은 고신대와 동아대를 최고로 생각하고요. 이번에 동아대가 상당히 많이 뽑습니다. 증원하면서 원래는 적게 뽑고 그랬는데 그리고 관동대 을지대 같은 경우도 부산권은 아닙니다만 여기 대전권이고 관동대는 강릉 쪽이고 강원권이긴 한데 여기가 성남의 병원 있잖아요. 등록을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기 이대를 입결은 좀 낮은 부분, 실제로 양극화 부분에 나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우리 정실어들은 인하대학교 의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하대가 과거에는 정시 다군에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가군으로 이동하게 돼서 가군은 입결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쓴 아이들이 인하대 의대를 쓰거나 그랬는데 이제 가군으로 이동하면서 분산 효과 역시 마찬가지로 입결은 많이 낮아지면서 난 인하대 의대 가겠다라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첫 해는 소신 있게 도전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저희 같은 분들 전략실장이라고 해서 또 전략 담임이라고 해서 여러분 재수반에 담임하시는 입시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을 상담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름 안내를 좀 더 해주겠죠. 자, 이제 제 얘기는 이제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들을만 하세요? 네, 이건 제가 상담 설명회 하면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아이들 배치해서 대학 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이걸 계속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또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을 가시거나 희망한 대학 가야죠. 자, 탐구 얘기입니다. 이제 문과도 이제 귀를 쪼고 세우고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과도 마찬가지로 자, 제 제목이 연세대가 탐구를 풀었다 이겁니다. 연세대가 탐구를 풀었다는 얘기는 과탐만 무조건 이과인데 지금은 이제 생명하고 사회문화를 선택해도 연대 공대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론상으로도 그렇고 시뮬레이션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현재 요 풀린 요 부분을 보시면 수학도 지금 서울대라든가 고려대 일부 학과 그 다음에 시립대 정도 빼고는 수학을 다 풀어버렸고요. 확통이 잘 나오고 그리고 사탐을 봐도 성균관대나 한양대, 서강대 공대를 가는데 지장이 없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아이들 중에서 문과아이인데 취업 때문에 어머나 안 가고 공대 쓴 아이 많이 봤습니다. 특히 컴공 붙으면 갑니다. 문과 애들도. 그런 부분도 부모님들도 취업 생각하시면 이과 쪽에 또 AI 쪽 인공지능 있으니까 그쪽 원서를 쓰는 부분을 이 제도 아래 이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참고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이과 학생들이죠. 생명 혹은 화학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하나를 사탐으로 갈아타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탐구 풀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학교들도 지금 보시면 뭐 건국대는 가산점이라는 게 없습니다. 가산점이라는 건 이제 어떤 영역에 그러니까 자연계면 과탐, 그리고 인문계면 사탐 쪽에 가산점을 줘서 그쪽 선택한 학생 유리하게 만들고 교차를 막는 수단인데 예전에도 저희도 배치할 때 가산점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산점은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문항 정도 차이? 이 정도밖에 안 나고요. 사탐이 어렵게 나오면 한 문항 차이도 안 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동국대 어문을 붙고 건대 공대를 붙는다 라고 하면 고민이 되겠죠? 어문으로 가는가? 그거보다는 공대가 더 낫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생에게 있어서 분명히 가능한 조합이 나온다. 이거는 문과 학생만이 아니라 나 이과에서 그냥 동국대로 교차할래 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탐 하나를 해서 원국대 공대를 합격한 학생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장하는 게 아니라 큰 입시라는 게 흐름이 있어서 아니 성적이 안 나오면 계속 그렇게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융합 세상에서 또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사탐 하나 선택하는 부분은 이미 고등학교에서 사탐은 자연계도 하나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선택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 수학 가형 가산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이제 예전에 있지 않은 분들은 수학 가형과 나형 시대를 아실 겁니다. 나형은 문과 수학이고요. 가형 이과 수학인데 가형의 가산점을 확 줘버렸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교차를 못하게. 그러니까 문과 애들 말고 이과 애들 중에 수학 가가 어려우니까 나형에서 이제 교차하려고 하나 있었거든요. 이론은 가능한데 근데
워낙 수학에서 세게 걸어버리고 정시의 반영비가 막 30~40% 높다 보니까 가산점 수학에 줘버리면 교차가 안 됩니다. 그게 문과를 이과고. 근데 이번 가산점을 잘 보시면 수학에 가산점을 준 대학은 거의 없고 탐구밖에 가산점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변별력은 없어진다 라는 얘기가 시뮬레이션도 나올 겁니다.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현재 흐름입니다. 아마 여기 분들도 사과탑 원 중복한 비율이 지난해 6.2%였다면 지난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뛰었고요. 졸업생들도 마찬가지 2.2였는데 더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이 사과탑을 하나씩 선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9월에, 그다음 11월에. 그래서 지금 고민한다면 제가 조장하는 게 아니라 노벨 쓴 대우가 아니라 분명히 고등학교 때 사탐 하나 배웠거든요.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그 부분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혹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에 조언을 좀 해드리면 이렇게 사회문화라든가 생활윤리, 사회문화는 약간 한류 같은 약간 사회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가 K-팝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생활윤리 이게 도덕이에요. 내 아이가 윤리, 바른 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실제로 이 두 과목은 문과에서는 국어 과목이라고 부를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을 하는 부분을 또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을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생명지구학 인원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등급에 대한 위태로움이 생지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본 겁니다.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이게 지난해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배치를 하니까 실내 건축학과를 결국 붙은 아이예요. 연대 실내 건축은 국어 3등급에도 붙어요. 애들이 물론 안 된다고 진학사 떴는데 뭐 몇 칸 안 되면 안 쓰잖아요. 저희는 그냥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꼭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인간적 영역도 있거든요. 화학도 마찬가지. 실내 건축이랑 과야 나랑 속성상 뭐 경쟁 다 보는 거죠. 이 학생이 결국은 이 실내 건축에 붙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을 물리원, 화학원 했던 학생이지만 올해 기준으로 물원과 세지, 이 지학 선택한 이유는 이제 지구과학이, 그러니까 지구과학이 세계지랑 좀 겹치거든요. 범위도 적고. 이렇게 선택했다고 해서 큰 변화 없이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산점 받겠죠. 과학 선택했으니까. 여기 가산점이 없습니다. 연대시 계산했더니 약 2.9점 차이 총점이 나는데요. 이건 탐구 한 문항일 때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에서 또 사탐과가 비등하다면 이 문항 차이는 없거나 하나 정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는 어떠냐고? 다른 데는 마찬가지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나름 원서 쓸 때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고요. 또는 공부할 때. 자, 요거는 사탐하고 확통도 의대에 가나요? 원리적으로 갑니다. 물론 이제 한의대라든가 이런 수의대는 수학 과탐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벽을 두지 않는데 의대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탐구 해저가 이제 모든 계열에 다 들어가게 되면서 예를 들면 한양대 의대는 아예 가산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과 학생들 수능 만점 받은 여학생들이 이대 갔거든요. 이쪽에 우리 목동 쪽에 있고 저쪽에 마곡동 쪽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남학생들 만약에 인문계 수능 만점 나오면 한양대 의대로 갈 길이 열리는 거고 한양대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대 의대라든가 인하대 의대 가산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의대 이런 부분들은 가산점에 그런 파괴력이 있긴 합니다만 이론적으로는 모두 의대로서 사탐 또는 확통 이 두 개를 하거나 아니면 수학은 미적하고 사탐 하나 섞어서 원서를 써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탐구 해제가 어떤 위력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럼 인문계 학생은 뭐가 좋은데 사문하고 생윤에서 자연학생이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등급 따기 수월하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편점수도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으로 상대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전공 얘기로 갑니다. 무전공 쪽은 제가 빠르게 갈게요. 무전공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이런 게 뭐냐면 일단 1학년 때 그냥 가서 2학년 때 전공 선택하는 거. 이화여대가 인문계 통합선발 한 다음에요. 1학년 다니고 과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휴학이나 자퇴를 안 해.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기획학원 가면은 바로 자퇴하는데 일단 1년 다니니까 자퇴를 안 해. 그냥 신촌 앞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바로 이 효과가 그런 것들인데 정부는 첨단 시대고 융합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걸 25%를 무조건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5% 하면 어마어마한 대학 지원금을 줘요. 그럼 요즘에 등록금도 안 올라서 대학이 돈도 없다고 하는데 대학이 교육부에 자금을 받으면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이 무전공 선발을 실시합니다. 자, 이게 입시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과가 없어지고 30에서 25%는 그냥 일단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계 내국에 가면 되는 그런 유형 1 선발이 있습니다. 이게 유형 1인데요. 생긴 학교를 보겠습니다. 이미 고려대는 자유전공이 있어요. 근데 거기 말고 학부대학이라는 또 다른 자유전공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가는데요. 여기서 공대 가도 되고 여기서 그냥 그대로 경영 가도 됩니다. 근데 알아두실 게 제가 어제 고대 입학처에 다시 확인했는데 고대가 분할 모집을 합니다. 요거 설명해서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이제 다분해도 고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를 2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발한다는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거 틀린 슬라이드 아닙니다. 그리고 성대는 280명을 또 선발합니다. 이미 계열 모집판에 또 무전공으로. 그러니까 이 무전공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전공이 더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닌데 왜 소수학과, 다시 말하면 비인기학과 인원을 좀 줄이거나 일부 다른 학과 인원을 줄여서 여기 인원으로 옮긴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입시적으로. 자, 또 하나 더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다른 학교는 여기는 이제 유형 2라고 해서 여기도 통합 선발이긴 한데요. 과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가게 되면 문과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 중에 1학년까지 다니고 문과라면 문과, 이과 가는 유형 2 선발이 이것도 통으로 뽑는 겁니다. 이런 학교들이 이게 지금 신설이 있고요. 이미 있는 중앙대라든지 이런 데는 이 뺀 상태입니다만 다 늘어났다라는 부분인데, 자, 그럼 이렇게 중위권 학과에 이렇게 200명씩 뽑으면 100명씩 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합격선이 딱 중간을 유지하게 됩니다. 너무 낮은 학과를 쓰기에는 부담스러웠고 싫었던 아이들이 이게 추합이도 있고 많이 뽑고 그러니까 일단 무전공으로 들어갑니다. 경영 쓰기는 또 위태롭고 공대 쓰기는 불안한 아이들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2학년을 바꾸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합격선은 중간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효과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거는 문과 쪽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의 정시 합격선입니다. 아까 의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거의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군별 모집이니까 군마다 하나씩 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4강으로 쓴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소위 무전공 학과의 합격선 위치입니다. 이 위치는 거의 중간 위치를 할 건데 제가 이걸 드린 이유는 이 아래쪽의 학과들은 뭐 연대 도고동문, 연대 중어, 여기 고대 중어중문, 이 아이들이 원래 중국어를 좋아해서 가는 아이들이 많지 않거든요. 정시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 아이들 인원이 좀 줄잖아요. 그리고 원래 거기 가고 싶지 않았던 아이들은 이쪽을 가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올해 오랑대학 합격선이 있겠으나 제가 이와 같은 선을 얘기하는데 바로 여기로 애들이 쭉 빨려 올라간다. 물론 이렇게 돼서 추합으로 좀 연달아 갈 수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저는 재수관에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애들을 고려대 가고 싶다 하면 어떻게든 입문을 해서든 국문해서든 보낼 거 아니겠어요. 교차해서든. 그렇게 말씀드리면 올해는 여기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소수학과, 나는 학교 레벨이 중요하다 그러면 올해 정시 소수학과는 분명히 아주 심각한 점수 하락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는 꼬리가 길다 펑크 난다고 하는데요. 그 현상이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 이 무전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학이라든가 교육부는 그거 생각 안 하죠. 저희는 이 학생들이 이렇게 될 걸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무전공의 합격선이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 그래? 한양대 도시공학과 여기 난리 났네. 여기 한양대 도시공학과 쓰는 친구들이 많지 않겠거나 또 겁나서 못 쓰거나 점수는 낮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입시에서 무전공이 찾은 역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고려해서 원서를 쓰거나 그러면 기회는 많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 얘기 마지막인데요. 선택 과목 얘기와 수능체제 얘기인데, 선택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일단 수시 보시면 수시에서 지금 제가 왼쪽에 있는 부분이 주요 15개 대학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33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이 주요 대학 메인이죠. 수시보다 정시 비중이 좀 높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가볍게 보실 부분이 뭐냐면 배터리가 눌러주시겠어요? 한 장 눌러주세요. 이 열일하느라고 배터리가 지금 몸져 누우셨습니다. 좀 충실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보조연이 계셔서 우리 선생님께서 좀 도와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연기 재수 증가입니다. 요즘 재수나 인수하는 애들은 다 자연기 애들이고요. 걔들은 메디컬로 보고 가고 있고 이미 학교가 있어서 거기 쓰고 안 되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고, 이 자연계 재수생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의대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
70%에서 80%가 재수생 아이들이 정시로 차지했었습니다. 자, 넘어주실까요? 다음. 네. 그 다음은 뭐냐면, 요게 재학생들, 왜 내 아이는 점수가 낮을까는 성적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성적을 유지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게 이 역 15%가 빠져요.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애들 있잖아요. 뭐 디미거나 이런 애들 빼고요. 디터미디어고 빼고 특성화고 애들, 실업계고 애들은 수능 때 시습 가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못 봐요. 그래서 수능이 빠지는 애들이 약 15%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재수생들이 그럼 들어오죠. 지금 저 노란색 아래쪽에 17만 명이 된 건 졸업생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등급이라든가 혹은 정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는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재학생이 몇 프로 빠지는가? 75%만 보고요. 85%만 보고 85%, 15%가 빠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줄까요? 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제안하는 부분인데 수능도 변별력이 되나요? 매우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어디냐면 저는 올해 연세대 추천형 제가 이제 일산이나 이렇게 목동에 상담 애들한테 내신 좀 좋은 그래서 뭐 목동에도 일반고 있잖아요. 거기 양정우나 이런 데 말고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연대 추천형 저거 최저 맞춰라라고 얘기합니다. 입결 떨어질 거거든요. 자연계 더 떨어지겠죠. 한양대 교과 추천형에 추천받으면 됩니다. 인원 제한이 있지만 세계 합칠이 거의 서울대 지금 수준입니다. 저거 맞춘 애들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양대는 추천형이나 종합형에 최저가 없었어요. 생기면 떨어집니다. 한양대는 이렇게 다양하게 뽑음을 해서 의도는 여러 개 있겠죠. 다양하게 뽑겠다 얘기했지만 입시판 전체로 보면은 결국 이 전형 중에 최저가 생기는 전형은 반드시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시립대학교도 저 최저 생긴 거 신설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대 논술은 올해 폭발하겠죠. 수능 전에 볼 겁니다. 수능 후에 볼 겁니다. 연대 수능 전, 고대 수능 후. 가천대 논술 전형 의대과 40명 매우 큰 이슈가 돼서 허들 넘는 것 그 자체도 매우 큰 변별력을 가질 거다. 외대 쪽도 논술을 이렇게 보는데 뭐 한개 3등급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닙니다만 나머지 저 학교들은 올해 매우 이슈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가끔 이제 이렇게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것 이외에도 이 입학처는 그때그때 이제 바꾸거든요. 요가 같은 경우를. 완화라는 게 뭐냐면 좀 그 학생의 문턱을 낮추는 건데요. 이 입시의 비밀이 뭐냐면 사실 수능 최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 학교를 오래 쓴다는 얘기는 수능에 대해서 완화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다는 얘기는 서류를 원래 보고 있다는 걸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 속마음으로. 그래서 수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희교대, 서울교대 야 올해 이 전형은 위험하겠구나. 서류가 안 좋으면 숭실대 학생 보수자도 서류를 보는구나. 그래서 저쪽에 시흥에 있는 아이인데 재학생 아이인데 그 아이가 평균 내신이 4등급이었어요. 근데 물리도 2등급이었거든요. 근데 물리 활동이 좋아서 제가 숭실대학교 학생보수자 쪽을 써보라고 했어요. 아니 요거 말고 학생부 SS 미래인지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흥에는 일반고에 내신 4등급이 숭실대 물리를 뚫었다가 아니라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최초하고요. 얘가 근데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시 재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최초합이 진짜 최초합이 잘 된 최초합이 아니라 간신히 같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숭실대는 그만큼 그쪽을 본다는 얘기, 전공을 본다는 얘기인데 전공 활동을. 근데 이 친구가 최초합 붙으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수가 얼마나 어려운데. 자, 서울교대 쪽 서울대 요 학교도 서류의 중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지금 자료집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없는 건데요. 자료집에 없는데 제가 추가를 했어요. 가천대학교. 이런 충격적인 겁니다. 내신을 진로선택, 고전읽기 같은 거 국어 영어성을 안 봅니다. 7배수고요. 제한 없습니다. 가천대 지금 추천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쓰는데 면접이 있거든요. 면접에서 학생을 걸러내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외대는 통번역 학과. 예전에 글로벌 했었거든요. 이제 완전히 본교로 옮기면서 그 전에 통번역 갔던 애들은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본교 학생이 됐습니다. 자유전공 생긴 한양대 주목해 보시고요. 고려대학교 정시 다본도 다소 충격적인 일이어서 고대 분할 모집인데 최근 들은 소식에 의하면 서강대학교도 다분의 모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 성대 가는 걸 아실 텐데 서강대, 고려대도 올해 다분의 선발이 예상된다. 고려도 확정이 된 거고요. 자, 이제 제 얘기는 거의 끝나갑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다음 교무실장님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제 얘기는 요거는 올해 국어 반영비, 국어의 반영비가 일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세게 보는 데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는 데가 건국대 문과, 연대 문과, 서강대, 그 다음 고려대, 경희대 순으로 국어를 잘 보면 매우 유리합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요것도 자료집에 있는데 요거 찍어 가실래요? 요거 왜냐하면
제가 업그레이드가 그전 버전이어서 요게 최근 버전 다시 한 거라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 찍어 가시면 좋습니다. 국어가 대박 난다고 요 학교를 먼저. 또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뭐냐면 다 잘하지 못하지만 확실하게 나온 부분이 이런 거. 다음 넘어갈까요? 수학 많이 보는 학교. 숙대 수학은 50% 가까이 봅니다. 수학만 잘하면 된다 이거죠. 숙대는. 나는 남학생인데 서강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강대는 수학을 43%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서강대는 수학 잘하는 건 갑니다. 그리고 시립대 40, 상경계열, 서울대도 40%, 가톨릭대, 건국대, 중앙대, 한양대 같은 경우가 다른 국어 비해서 기본 40%를 반영하는 부분이 큰 특징이다는 얘기고요. 다음 넘어갈까요? 다음은 영어입니다. 영어에서는 반영비가 서울여대 여대 중심으로 해서 반영하는 거. 교대는 일반적으로 고르게 반영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25% 경희교대. 그래서 이렇게 고르게 잘하는 애들 또는 영어를 잘 보는 학생들은 이와 같이 대학의 조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영어는 이게 있어요. 상위권에서 변별력. 아까 제가 이제 영어 시험 어렵게 나왔고 우리 교무실장님 영어 얘기해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만 영어를 연세대학교가 2등급으로 가버리면 저 점수 차이가 100에서 95니까 아주 크게 펑크가 납니다. 특히 문과는. 성대 같은 경우는 130에 130 표적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반평해 주는데 1, 2등급까지는 괜찮아요. 3등급을 받아버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큰 블랙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성대, 한양대, 강화 그리고 연세대의 영어에 주의를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자, 탐구 반영이 높은 학교. 여기도 탐구 요즘에 사탐 같다는 부분 이제 없으니까 탐구를 제대로 잘 봤다 그러면 시립대, 중앙대학교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기다리고 있고 서울교대도 33%를 반영합니다. 요즘에 교대 인기가 낮아졌다고 하지만 서울교대는 그래도 여전히 최고고요. 영어는 3등급 이내, 4등급 나면 떨어집니다. 자동적으로. 그 이외에 나머지는 33.3%를 반영하는 거고 고려대학교도 전체적으로 탐구를 잘하면 점수에서 더 가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이제 일정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이제 학생부 마감이 있고 이제 재수반 학생들 내신보다 없으니까 9월까지 또 준비 한 학기 할 거고 그리고 개념이라든가 이런 중심 제가 재수반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개념이라든가 심화라든가 이런 얘기고 너무 문제풀이에 양치기에 부분을 좀 벗어나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 수능은 수능을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질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일정 속에서 바쁘게 수시 준비를 하실 텐데 특히 우리 지역의 수시는 거의 내신 하다 보면 결국 정시 준비를 못 합니다만 그 부분 틈틈이 쪼개서 학원이든 아니면 본인이 공부하든 수능 공부를 계속 문제풀이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나오는 수특풀이만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꼼꼼한 게 이번 시험에 매우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장을 넘기면 우리 아이의 더닝 프로 단계인데 저 위에가 이제 피크 마운트 스피드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현재 지금 저 꼭대기가 3호 한평대였죠? 엄마 걱정하지 마 이런 상태고요. 요 좌전의 늪은 6평 상태입니다. 지금 애가 지금 쓰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몸져 누워 있을 텐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따뜻한 말씀을 우리 이민영 원장이 해주셨는데 좀 격려해 주시면 깨달으면 고인길 올라가고 마지막에 이제 안정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부분으로 부모님께서의 많은 묵묵하게 좀 관조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시간은 우리 김준규 교무실장님이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주시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 부천청소년센터장 박건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